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하메네이의 차남 모주타바가 닷새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말을 아꼈던 이란 측은 모주타바가 다리 등을 다쳤지만 건재하다고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습니다. 유투건 기자입니다. 모주타바 하메네이는 최고 지도자로 선출됐다는 발표가 나온 지난 8일 이후에도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다양한 관측이 꼬리를 물고 있는 가운데 사망설까지 제기됐습니다. 그러자 말을 아꼈던 이란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습니다. 한 소식통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전쟁 첫날 모주타바도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얼굴에도 가벼운 타박상과 열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달 28일 테헤란의 최고 지도자 집무실을 공습해 모주타바의 부모와 아내, 아들 등을 살해했습니다. 다른 이란 관리들도 외신들과의 인터뷰에서 모주타바의 부상이 가벼워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의식이 또렷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안정적으로 연설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자취를 감춘 것 같다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모주타바는 현재 통신이 제한된 안전한 장소에 은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암살 위협이 계속되는 만큼 모주타바의 은신이 길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המשטר הטרור הודיע שהוא בחר בו להנהגה, למנהיג הבא. אנחנו נפגע בו. במידה והוא יאיים על ישראל, הוא מטרה עבורנו, בוודאי. 모주타바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부 권한은 다른 실세들에게 위임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경파인 혁명수비대의 입김이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유토원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보복 공격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오늘 새벽 이란 미사일 여러 기가 날아오는 것을 포착해서 즉시 방공망을 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이번 공습은 이스라엘이 어제 오후부터 테헤란과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대적인 파상 공습을 진행한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오늘도 군사작전 강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루트 남부에서 10개의 헤즈볼라 표적을 추가로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습 대상에는 헤즈볼라의 정보국 본부와 지휘센터도 포함됐는데요. 개전 후 헤즈볼라가 이란을 지원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헤즈볼라가 활동하는 레바논에서도 이스라엘의 공세가 날마다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동 곳곳이 계속 이란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죠. 네, 먼저 속보부터 전해드리면요. 조금 전에 바레인 국제공항 근처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란은 앞서 두바이 국제공항을 비롯해서 민간 시설도 여러 곳을 겨냥한 만큼 이번에도 어떤 상황인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는 오늘 대사관 단지를 겨냥한 적의 드론을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동부 지역에서도 드론을 격추했는데 사우디는 이틀 전에도 동부 유전을 겨냥한 이란의 드론 공격을 저지한 바 있습니다. 쿠웨이트 국방부도 이란의 드론 여러 대를 추가로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쟁 초기 이스라엘 본토와 중동 내 미군 기지를 집중 타격했던 이란은 중동 곳곳의 석유 시설로 공격 범위를 확대했는데요. 에너지 위기를 조성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더 큰 부담을 주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을 포함한 40여 개 나라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지난달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인데 무역법 301조에 의한 새로운 관세가 부과가 이 7월 전에 시작될 전망입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미 무역대표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유럽연합을 포함해 16개 경제주체, 40여 개 나라가 조사 대상입니다. 미국 정부 부처 합동으로 301조 위원회를 꾸리고 오는 17일쯤 서면 의견을 접수하는 것으로 공식 절차를 시작합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정책과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미 행정부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부당한 무역 관행을 명분 삼고 있지만 미국 정부가 다른 나라를 관세로 압박하는 무기로 쓰여왔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 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이후 대체 관세 수단으로 예고됐습니다. Treasury's estimates show that the use of Section 122 authority, combined with potentially enhanced Section 232 and Section 301 tariffs, will result in virtually unchanged tariff revenue in 2026. 미 무역대표부는 조사 개시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해 한국의 대규모 무역 흑자는 구조적 과잉 생산이 존재하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전자장비와 자동차, 철강, 선박 등의 분야에서 수출을 주도하면서 무역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조사 대상국들이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번 조사로 다양한 불공정 무역 관행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 시한인 150일이 종료되는 7월 이전에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른 추가 관세 부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신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와 검찰 개혁을 맞바꾸는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으로 계속 시끄럽습니다. 친명계 중심의 반발에 정청래 대표가 직접 당 차원의 강력 대응을 예고했는데 국민의힘은 사실이라면 탄핵 사유라며 특검 도입 당론을 채택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공소 취소와 검찰 개혁까지 여권이 연일 잡음이군요. 네, 우선 민주당이 제출한 대장동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7개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조금 전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정치검찰이 자행한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 전모를 규명해 공소 취소까지 이어가겠다는 건데요. 2차 종합특검에 발맞춰 당 종합대응 특위도 출범했지만 당내는 여전히 공소 취소 거래설로 시끌시끌합니다. 친명 의원들을 중심으로 삼류소설만도 못한 명백한 허위다. 명확하게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이뤄지지 않으면 고발했던 전례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후 정청래 대표가 당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실제로 있는 일도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동원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추미애, 김용민 의원 등 법사위 강경파가 연일 반발 이어가고 있는 중수청, 공소청 설치법도 여전한 뇌관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요란하지 않게 물밑에서 조율하겠지만 소모적 논쟁은 그만하자며 일종의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거래설이 사실이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며 특검법 발의를 준비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 갈등도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닌 거죠? 네, 절윤 결의문 도출 이후에도 당내에선 징계 철회와 극우 인사 출당 등 후속 조치 요구가 이어졌는데요. 장동혁 대표가 오늘 구체적 방안을 처음 제시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추가적인 징계 논의를 하지 말아 주실 것을 윤리위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제 관심은 어제 지도부에게 실천을 요구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천을 신청할지에 쏠립니다. 당 공관위는 오늘까지 추가 신청의 문을 열어뒀는데 오 시장이 불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오 시장 측은 혁신 선대위 구성과 지도부 주변 인사 청산을 콕 집어 언급하며 접수가 불투명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공관위 내부에선 오 시장을 전략 공천하는 방안까지 언급되는 가운데 오 시장 측은 오후 늦게 입장 발표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기 골프 중에 음료에 몰래 의료용 마약을 타서 승부를 조작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불면증을 이유로 약물을 처방받아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골프 장갑을 낀 한 남성이 슬며시 주위 눈치를 살피다 커피 안에 정체 모를 흰 가루를 털어넣습니다. 다른 남성의 자리를 비운 사이 재빠르게 음료가 들어있던 컵을 바꿔치기 합니다.
이런 음료를 먹고 이상하게 무기력한 기분을 느낀 피해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알고 보니 가루의 정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로라제팜, 의료용 마약입니다. 원격 조종이 가능한 리모컨으로 공을 치기 직전 스크린 방향을 바꿔 승부를 조작해온 수법도 탄로났습니다. 피해자 1명을 속이기 위해 가담한 인원은 모두 9명.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내기 골프에 지게 만든 뒤 모두 7,400여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골프 동호인 모임에서 돈이 많아 보이는 피해자를 물색한 뒤 불면증을 이유로 미리 약물을 처방받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단순한 내기 승부 조작이 아니라 의료나 의약품 전문가가 아닌 피해자들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몰래 피해자에게 섭취하기에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했다는 점에서 경찰은 사기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범행을 주도한 50대 남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7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